올해 반도체 사이클 기대감이 대단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먼지처럼 가득 사이클 앞두고 좀 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중동에 부는 이 AI 바람이 이 같은 우려를 다 씻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중 확대인가? 계속 리포트를 업데이트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더 재미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은 소식이 많아서 최근 딱 업데이트된 우리 연구위원님의 리포트 제목이 관세 영향 축소였단 말이죠.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고 있는 사우디발 투자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AI 칩을 확보하는 게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그 수혜를 받으면 $130 거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AI발 이 모멘텀 계속 훈풍 불까요? 당분간은 이제 AI 중심의 반도체가 수요가 좀 상당히 양호할 거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IT 기기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사우디에서 나오는 이제 AI의 이런 어떤 수주 이제 발생이 당분간 반도체 내, 특히 IT 내에서 AI 관련주가 조금 주가를 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사실 이 내러티브에 대한 확신도 중요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존 또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반도체를 사줘야 작년에 7월만큼의 랠리가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게 가장 의구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투자자분들은. 오늘 보니 IT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옵니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올해 3월, 4월 들어오면서 IT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미국의 관세 영향이고요. 특히 상호 관세와 이제 품목 관세가 얘기가 되면서 중국과 또 미국의 무역 관세 갈등이 또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관세 영향을 본다면은 하반기 때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IT 디바이스의 수요가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T 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품 업체들한테 가격 전가가 또 이루어지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IT 기업들의 주가가 3월, 4월에 조정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입장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부분과 또 개별 국가들의 이제 미국과 관세 타결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관세 영향은 계속 영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해서 IT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저점에 있고 2분기 실적도 양호하고 하반기 수요의 우려도 다소 줄어드는 걸 본다면은 단기 반등 관점에서는 IT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대한 수요에 명확한 자신감이 현재는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롱텀으로 아직까지는 IT를 의미 있게 비중을 사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국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데는 최소한 좀 1, 2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포인트하는 부분이 7월 정도 전후에 들어갔을 때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고정 가격이 4월 달에 상승했고요. 네. 5월 달, 6월 달에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4월보다는 상승폭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3분기 때도 메모리 가격이 약간의 플랫입니다. 2분기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객사나 입장에선 재고를 더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월 달 정도 가서 관세 영향이 많이 약해지고 또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하반기 우려는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조금 IT가 5월, 6월보다는 하반기에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월 전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번 정도를 좀 점검한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세 불확실성 다 거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시기는 맞네요. 계속 가격 추적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애플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빅테크에서 굉장히 좀 꼴찌를 모면하지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과 중국이 협상하는 이런 신호들을 보여주자
완전히 다른 이런 재평가가 또 이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27년에는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도래할 거다. 애플 지금 모아갈 시기일까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애플한테 수혜가 일단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IT 기기의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애플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완화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그 펜타닐 이 마약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30%의 관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애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여전히 되고 있고요.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9월 달에 나오는 아이폰 17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이에 이제 결국엔 트럼프가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을 핀다면은 이 일개월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 PC에 대한 이 관세 대상을 제외시킨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은 애플한테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주가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좀 보고 있지 본격적으로 애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관세 30%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많이 기대가 되죠. 어쨌든지 내년도에는 폴더블 라인업이 들어오고요. 네. 왜냐하면 아이폰이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아이폰의 어떤 정체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시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블과 새로운 라인업이 나타날 수 있어서 현재 관세 정책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에는 애플 관련주가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 아이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관세 때문에 17부터는 가격도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관세 해소될 때 그때 더 강한 슈팅 움직임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면서 삼성 밸류체인보다는 애플 밸류체인에 손을 든 국내 증권사 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사이클의 회복을 기대한다면 삼성 밸류체인도 지금 너무 싸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레거시 쪽에 이제 수요가 하반기 때는 약간의 이제 공급 과잉보다는 이제 부족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에 이제 아시겠지만 감산과 재고 조정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DDR4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점유를 확대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DR5 최신 제품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언초부터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이 AI라는 어떤 서비스가 IT 디바이스에 접목이 되면서 이 IT 디바이스의 사양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와 내년도에는 레거시 중심의 메모리가 상당히 부족할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PCB 관련 쪽에서는 메모리 비중이 높은 이제 심텍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이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레거시 쪽으로 중요하지만은 아까 애플이 내년도에 폴더블이 나온 게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라인업이 늘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모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플립에서 보급형 모델 2번 접는 폰에서 하나가 나오고요. 올해 어제 나온 것처럼 얇은 슬림으로 가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폴더블을 판매를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반기 때는 레거시 쪽도 중요하지만은 폴더블 라인업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힌지가 이 두 번 접는 이중 폴더에서는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슬리밍 쪽에서는 ASP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소 캐치바텍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레거시 쪽에서는 심텍, 그다음에 폴더블 쪽에서는 캐치바텍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애플에서도 폴더블 쪽을 더 많이 보세요. 정통으로 더 많이 보세요. 사실 3월까지 봤을 땐 이노텍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잇따라 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레거시 쪽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관세가 애플하고 많이 타결이 된다면 이노텍이 가장 수혜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에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폴더블 쪽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세와 하반기 때 애플의 수혜를 본다면 가장 주가 탄력성이 높고 밸류성이 싼 것이 LG 이노텍이 가장의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 밸류 매력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지금 IT의 매력인 것 같아요. LG 이노텍 체크해봤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아이폰 품절 현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뭐 할인 때문이기도 하고 보조금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너도 나도 지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부모님 선물해드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구한신 때문에 중국에서 IT 소비 심리가 살아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번 아이폰 품절 사태도 여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금 회복 기조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약간의 애플의 그 판매 부진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대비해서 봐서 가격 인하 정책을 했는데 인하 정책에 따른 수요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의 이구화신 내수 부양 정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전히 제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구화신 정책은 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마 소비나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날 걸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거시 부품 쪽이나 반도체, 삼성전기, MLCC 이런 수동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도 관세 영향이 준다면은 애플 제품이 중국 내에서 수요 회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이야기도요, 시끄러워요, 내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어떤 장비사를 선택하느냐, 이를 앞두고 이제 하나세미텍, 비전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계속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세미텍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보도를 통해 업데이트가 또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쪽의 결정을 지금 기다려봐야 되는지 소송의 이제 맹점 뭐라고 보세요? 뭐 소송의 문제는 서로 가지 이제 솔벤더에서 하나의 업체에서 이제 두 개 벤더로 확대한다는 전략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이닉스의 문제보다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두 개의 공급 업체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 올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 보고 있고요. 당연히 부품사의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다 보지만은 그걸 통해서 다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한테 새로운 거래소를 확보한다면은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이 뭐 소송 정책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올해 이제 장기적으로 HBM 계약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영향 크지는 않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한 달에 IT, 이젠 다른 관점으로 정말 봐도 되는가, 작년 여름만큼 핫한 주가를 기다려도 될지 핵심적인 전략들 짚어주시면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5월, 6월 달에 이제 관세 영향의 축소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좀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개별 국가들의 상호 관세 수준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최근에 IT의 밸류션의 저평가와 주가 조정을 종합을 한다면은 분명히 반등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5월, 6월 달에는 IT 기업을 좀 트레이딩 바이 짧게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셔야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의 조금 더 편안한 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명확한 이익을 내고 있는 하이닉스 쪽이 아까 AI 관련주로 본다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내거시 쪽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하고요. 하이닉스는 이러한 관세 영향과 AI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지금은 5월, 6월은 편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AI 모멘텀에 집중해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에서 이제 레거시 쪽 그리고 내년까지는 폴더블 이슈까지 답 주셨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힘내세요.